당신은 누구입니까? 34년 동안 출근하고 야근하고 회의하고 집에 돌아와 잠드는 삶.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이름 대신 과장, 팀장으로 불렸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명함도 직함도 내려놓아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은퇴 후 당신은 누구로 살아갈지 생각해 보셨나요? 은퇴 후의 삶은 한순간에 바뀝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해야 할 일과 갈 곳이 사라지며 깊은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직장이라는 껍질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은 채 살아왔던 50대와 60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겨를조차 없었던 당신. 이제는 그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34년 일만 했던 당신, 은퇴 후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은퇴 후 삶의 시작, 준비 없이 괜찮을까?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마침내 긴 휴식을 즐길 수 있다는 해방감? 아니면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감? 사실 많은 분들이 막상 은퇴를 눈앞에 두고서야 현실적인 걱정을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지? 돈은 얼마나 필요할까? 일 없는 삶은 과연 행복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죠. 오늘은 50대, 60대 은퇴를 준비하면서 놓치기 쉬운 문제점들과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사례 1밖에 몰랐던 박 팀장님의 공허함. 박 팀장님은 대기업에서 34년 동안 근무한 베테랑입니다. 항상 출근 시간보다 30분 먼저 나와 팀원들을 챙기고 회사 행사에서도 빠지지 않는 모범적인 리더였죠. 하지만 58세가 되던 해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쉬면서 잘 지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생 회사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박 팀장님은 심리적으로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골프를 치거나 취미 생활을 즐겼지만 그는 직장에서 쌓아온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중요한 건 은퇴 후 삶을 위해 취미나 새로운 관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이 작은 부족으로 힘들어했던 김씨 부부. 김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기대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으니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녀 결혼 지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까지 더해져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저희가 연금만 믿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김씨 부부는 결국 작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퇴직 전에 재정 계획을 세우고 비상금을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수익을 낼 수 있는 취미나 부업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례 3. 새로운 삶을 설계한 정 과장님. 반면 정 과장님은 은퇴 전에 미리 철저히 준비한 케이스입니다. 그는 55세부터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우선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요리 영상을 올리는 작은 취미를 시작했죠. 이를 통해 소소한 수익이 생겼고 퇴직 후에는 이 일을 본격적으로 키우며 제2의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지만 지금은 제가 즐기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됐어요. 매일 할 일이 있으니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고요. 정 과장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작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미리 고민해 보세요.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1. 정체성 회복을 위한 취미 찾기. 은퇴 후에는 회사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취미를 미리 만들어 보세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꾸준히 즐기는 것입니다. 2. 재정 계획 철저히 세우기.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또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로도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새로운 인간관계 구축하기. 은퇴 후에도 활발한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입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동호회 혹은 자원봉사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이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은퇴 후의 삶은 두려운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만 잘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은퇴 후에 무엇으로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 걸음씩 준비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위한 3가지 필수 전략. 은퇴 후 막막한 길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은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은 해방이 아니라 막막한 미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은퇴 후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은 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리는 고민일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으려면 단순히 은퇴를 피하거나 미루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이자 우리 삶의 2번째 챕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환점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을 구어체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내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바로 소속감의 상실입니다. 직장이라는 이름표를 내려놓으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할 때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한 분야에서 일한 대기업 임원이셨는데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정체성의 공백 때문에 우울증까지 겪으셨죠. 그래서 저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일이 은퇴 준비의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직장을 떠나도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작은 취미에서 시작해보세요. 독서를 좋아했다면 책을 더 많이 읽고 여행을 좋아했다면 그 경험을 블로그나 유튜브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나답게 살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과정입니다. 2. 돈은 준비가 아니라 관리가 핵심입니다. 다들 은퇴 후에 재정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연금이 충분할까? 퇴직금이 얼마나 남을까? 이런 질문들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최근에 은퇴를 앞둔 50대 부부를 만났는데 이분들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어느 정도 자금은 마련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 습관이었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 준비된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미리 지출을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에 고정 비용 주거비, 생활비, 보험료 등을 정확히 계산하고 가능한 한 절약하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고 대형차를 소형차로 바꾸는 등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엔 은퇴 후에도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며 소소한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업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즐기는 활동으로 약간의 수익을 얻는다면 재정적으로 훨씬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인간관계는 새로운 연결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외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회사에서 함께하던 동료들은 점점 멀어지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이것이 꼭 거창한 네트워킹이나 동창회 활동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의 취미 모임, 자원봉사, 동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은퇴 후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그분 본인도 우울감이 깊어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지역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매주 만나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고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렇듯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사교를 넘어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은퇴 준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설계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것, 돈을 모으는 것보다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은퇴는 더 이상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도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준비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하는 만큼 더 빛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국민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든 이들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세월을 생각하며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빈곤과 불안을 맞닥뜨리게 되며 은퇴 후의 삶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에 의존한 60대 은퇴자들이 어떻게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놓친 중요한 준비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60대 은퇴자, 결국은 이 지경에까지 왔다. 많은 60대 은퇴자들이 꿈꾸는 은퇴 후의 삶은 여유롭고 평화롭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은 만큼 은퇴 후엔 특별한 걱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은퇴한 많은 60대가 맞이한 비참한 상황을 보면 은퇴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의존한 60대 은퇴자들의 현실을 통해 우리가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 국민연금 과연 충분할까?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만으로는 누구나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생활비는 맞출 수 있어도 여유 있는 삶을 살기는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족시키기에도 어려운 금액일 수 있죠. 예를 들어 김영호 씨는 60대 초반의 은퇴자입니다. 김 씨는 40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지만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만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월 7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김 씨는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식비, 공과금, 병원비 등 매달 들어가는 지출을 계산해보면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큰 병원비가 생기면 긴급하게 추가적인 돈이 필요해지는데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 씨는 결국 알바를 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김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은퇴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건강관리의 중요성. 은퇴 후에도 여전히 신체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60대들이 은퇴 후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아직 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소홀히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병원에 가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전에 체계적인 건강 관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를 들어볼 수 있는 사례는 박지연 씨입니다. 박 씨는 62세의 은퇴자입니다. 40년 가까이 회사에서 일하며 바쁘게 살아왔던 박 씨는 은퇴 후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기에는 그저 피로가 쌓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큰 질병을 앓게 되었고 병원비가 급증하였습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그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전 재산을 처분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박 씨의 사례처럼 건강관리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 필요한 의료비를 준비하려면 일찍부터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며 만약 큰 병에 걸린다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전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건강보험이나 추가적인 의료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제적 자립을 위한 추가 준비.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해도 더 나은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이나 투자, 자산,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60대 은퇴자들은 이런 추가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합니다. 결과적으로 은퇴 후에도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사례로 이성호 씨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씨는 평생 한 직장에서만 일했던 사람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그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은퇴 후 생활은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서울에서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씨는 결국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도 여전히 생활비가 부족했고 그는 은퇴 후에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소득을 늘리기 위한 투자나 추가적인 재정적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 후 급격히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 씨의 경우처럼 단순히 국민연금만 믿고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추가적인 재정적 자원이 필요한데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런 생활비의 증가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은퇴는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60대가 은퇴 후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김영호 씨, 박지연 씨, 이성호 씨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외에도 여러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재정적 자립을 위한 준비, 그리고 은퇴 후의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여 미래의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60대 은퇴자, 결국은 이 지경에까지 왔다. 많은 60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상상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월급을 모은 만큼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과 몇 가지 재정적인 계획만 있으면 특별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마주했을 때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준비 부족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칼럼에서는 국민연금에 의존한 60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을 다루고자 합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국민연금만 믿고 있으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놓친 중요한 준비들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것의 한계.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풍족한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월 지급액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맞추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의 김영호 씨는 40년을 한 직장에서 일한 후 은퇴했지만 은퇴 후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월 7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이는 그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공과금, 식비, 의료비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지출을 계산해보면 남는 돈은 거의 없고 긴급하게 추가 비용이 들면 그때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김 씨는 결국 은퇴 후에도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많은 60대 은퇴자들이 처한 현실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은퇴를 준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은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 정도의 소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2. 건강관리와 노후 준비.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에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은퇴 후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은퇴 후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병원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재정적인 압박이 커지게 됩니다. 박지연 씨는 62세의 은퇴자입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건강이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피로가 누적된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질병을 앓게 되었고 병원비가 급증했습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이 병원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재산을 처분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면서도 은퇴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은퇴 후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큰 경제적 부담이 되며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예방적인 의료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가적인 재정적 준비의 필요성.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해 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은퇴 후 재정적 독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연금, 투자, 자산, 부동산 등의 재정적 자원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은퇴 후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호 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만 믿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서울에서 살다가 생활비가 부족해 지방으로 이주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씨의 사례는 우리가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런 생활비 증가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자산 관리, 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적 자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재정적 자원이나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여행을 가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물질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재정적 자원 외에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새로운 활동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국민연금에만 의존한 은퇴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 박지연 씨, 이성호 씨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에게 은퇴 후 재정적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의 삶을 편안하게 보장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재정적 자원, 건강관리, 사회적 연결망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은퇴 후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쌓아온 자산으로 안정된 삶을 꿈꾸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인플레이션,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은퇴 후 10년 안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긴 은행과 보험사는 우리의 은퇴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자산은 결국 내가 지켜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후는 막다른 골목에서 방황할 뿐입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자산 이렇게 관리 안 하면 10년 내 파산. 은행, 보험 절대 믿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 후의 삶, 정말 중요한 문제죠?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산 관리와 믿음 때문에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왜 은행이나 보험만 믿고 방심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노후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더욱 현실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1. 은행을 믿고 적금에 올인한 김 씨의 사례. 김 씨 65세는 평생을 은행 적금만 믿고 살았습니다. 은행이 안전하잖아. 적금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죠. 퇴직금을 몽땅 은행에 예치하며 3% 이자를 받는 게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금리가 2% 아래로 떨어졌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그 돈은 점점 제값을 잃어갔습니다. 김 씨는 매달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이자는 고작 30만 원. 병원비와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 결국 적금을 깼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산 가치는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교훈 은행만 믿는 것은 안정적일지 몰라도 물가 상승을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산을 분산해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수 있는 투자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고액 보험료로 골머리를 앓은 박 씨의 사례. 박 씨 60세는 50대 초반부터 노후에는 보험이 필수라는 주변 권유에 따라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100만 원이 넘었지만 박 씨는 그 돈이 나중에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달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가 너무 부담됐던 거죠.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 보험을 해지했는데 낸 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교훈 보험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고액의 보험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적정 수준의 보험료와 실제로 도움되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동산만 믿고 투자한 이 씨의 사례. 이 씨 58세는 퇴직금을 전부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가격이 안 떨어져 라는 믿음이 강했죠. 그는 지방 아파트 2채를 구입해 월세를 받으며 생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월세 수입은 줄어들고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관리비와 세금 부담도 생각보다 커서 점점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훈 부동산이 무조건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부동산 투자 역시 분산 투자 전략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은행, 보험, 부동산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이를 잘 조합해야 하죠. 아래 3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분산 투자로 리스크 줄이기. 예금, 주식, 채권, ETF, 금,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려하세요. 특히 ETF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도한 리스크를 피하는 겁니다. 소비 줄이기와 현금 흐름 확보.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월세나 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을 꾸준히 만들어 두세요. 또한 소비 습관을 조정해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배움과 도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발전시켜 소소한 수익을 창출해 보세요. 예를 들어 퇴직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자산 관리뿐 아니라 삶의 활력도 높여줍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과 보험, 부동산만 믿고 방심하다가는 10년 안에 자산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김씨, 박씨, 이씨의 사례처럼 잘못된 믿음과 관리로 후회하기 전에 지금부터 자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 기억하세요. 나의 노후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미래의 자신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를 보낼 겁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자산 스스로 지키는 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퇴 후 자산 관리의 핵심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모두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죠. 바로 남을 믿고 맡겼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은행, 보험, 부동산 모두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 모든 돈을 한 곳에 묶어두는 함정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흔히들 안전한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금이나 예금에만 올인하거나 부동산 한두 채를 사서 월세에 의존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에 100% 안전한 자산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분산 투자가 필요한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입니다.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은행 이자율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요. 부동산도 시장이 좋을 때는 안전해 보이지만 불황이 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분산 투자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현금성 자산 비상금융으로 일부 유지. 배당주나 ETF 안정적이고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은 투자. 대체 투자금이나 실물 자산으로 가치 보존. 실생활 사례. 김씨 62세는 퇴직금을 전부 예금에 묶어뒀다가 물가 상승으로 큰 손해를 봤습니다. 반면 박씨 64세는 예금 외에도 일부를 배당주 ETF에 투자해 매년 5%의 수익을 내며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로 박씨는 물가 상승의 영향을 훨씬 덜 받고 있죠. 2. 현금 흐름이 핵심이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들어오는 돈입니다. 흔히 월세 수익을 생각하곤 하지만 부동산만이 답은 아닙니다. 요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연금 활용.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특히 개인연금은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해야 효과적입니다. 작은 부업. 요즘 인기 있는 재택근무, 소규모 창업, 유튜브 활동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거나 재능을 살려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당 투자. 고배당주나 채권형 ETF는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실생활 사례. 박씨 65세는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곤란을 겪었지만 은퇴 전부터 준비한 배당주 투자로 매년 약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소액이어도 매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건 큰 안정감을 줍니다. 3.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줄이는 연습. 여러분,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계속 나가는 돈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쌓아도 결국 바닥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지출을 통제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 소비 항목 구분. 고정 비주거비, 식비 등화,
변동 비침이 여행 등을 분리하세요.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자동차를 줄이는 것처럼요. 합리적인 소비 습관. 할인이나 중고 거래를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구독 서비스나 비싼 외식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실생활 사례. 이시 60세는 은퇴 후에도 큰 차와 넓은 집을 유지하려다 생활비 부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작은 전세로 옮기고 차를 정리한 뒤 월 100만 원 이상의 고정비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인 돈은 여행이나 취미생활에 사용하며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4.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 계획하라. 은퇴 후 삶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배우고 수정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재테크 방법이나 기술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배움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법. 재테크 공부 유튜브, 온라인 강의, 책 등을 통해 자산 관리 지식을 늘리세요. 새로운 기술 습득. 디지털 시대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온라인 플랫폼 활용 능력도 중요합니다. 실생활 사례. 최 씨 58세는 퇴직 후 투자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무료 재테크 강의를 듣고 소액으로 ETF에 투자하기 시작하며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작은 배움이 큰 변화를 가져온 사례죠.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자산 관리의 3가지 원칙. 분산 투자로 위험을 분산시키세요. 절대 한 곳에 자산을 몰아넣지 마세요. 예금, 주식, 부동산, 연금을 적절히 분배하세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는 들어오는 돈이 삶의 안정감을 줍니다. 배당금, 연금, 부업 등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세요. 소비를 줄이고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배움을 통해 자산 관리 능력을 높이세요. 마무리하며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은행, 보험, 부동산만 믿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스스로 배우고 계획하며 내 자산을 내 손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정된 노후를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시작해보세요. 내 미래는 내가 만든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60세 세무공무원, 퇴직 후 꿈꿨던 노후 연금만 믿었다가 악몽이 되다. 30 꿈꿨던 노후 BS. 현실. 35년간 열심히 일했다. 하루하루 버티며 퇴직 후에는 여유롭게 살 거라고 믿었다. 연금도 나오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지?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면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세무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연금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하다. 연금이 매달 나오긴 하지만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다. 더구나 예상치 못한 지출, 자녀 지원, 건강 문제, 노후 주거 비용이 연금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현실이 된다. 결국 은퇴 후에도 계속 돈 걱정을 해야 하고 심지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오늘은 세무공무원으로 35년을 일하고 60세에 정년퇴직한 김성호 가명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금만 믿고 퇴직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들을 전해보려 한다. 1. 연금만으로는 부족했다. 생활비의 함정. 김성호 씨는 퇴직 전까지만 해도 노후 걱정이 없었다. 매달 연금이 나오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연금을 받아보니 상황이 달랐다. 현실적인 생활비.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약 280만 원 정도를 받았지만 기대했던 만큼 넉넉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생활비식비, 공과금, 교통비만 해도 150만 원 이상. 추가로 건강보험료, 자녀 지원비, 경조사비까지 고려하니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가끔 해외여행을 가거나 취미생활을 하려면 빠듯했다. 생활비 예측 실패.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간과했다. 의료비, 교통비, 식사비 등이 전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 기대했던 것보다 물가가 크게 올랐다. 김 씨는 결국 퇴직 후 1년 만에 이대로 가면 노후가 망가지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 2.
예상치 못한 지출 자녀와 건강 문제. 연금만으로 생활이 빡빡한데 예상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재정이 흔들린다. 첫 번째 사례 결혼 자금 지원. 김 씨의 아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아들은 결혼 자금이 부족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 씨는 고민 끝에 모아둔 비상금을 사용했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결국 노후 자금을 일부 해지하면서까지 지원했다. 두 번째 사례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폭탄.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건강을 더 신경 쓸 줄 알았지만 오히려 관리가 소홀해졌다.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지원해줬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의료비가 본인 부담이었다. 갑작스런 허리 디스크로 병원비가 400만 원 넘게 나왔다. 이후에도 고혈압, 관절 문제로 꾸준히 병원 신세를 지면서 의료비 지출이 급증했다. 세 번째 사례 집 유지 비용 증가.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 관련 비용이 더 늘었다. 가전제품 교체, 수도 공사, 보일러 수리 등 예상 못한 비용이 계속 발생했다. 공무원으로 일할 때는 집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지만 은퇴 후 집을 관리하려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결국 김 씨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고 은퇴 후에도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3. 결국 다시 일을 찾아야 했다. 연금만 믿고 퇴직했지만 결국 김 씨는 다시 일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은퇴 후 일자리 구하기에 어려움. 세무공무원 출신이라 경력은 있지만 60세가 넘으니 회사에서 잘 뽑아주지 않았다. 은퇴 후 재취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결국 지인의 소개로 작은 세무사무소에서 보조 일을 하게 됐다. 일하면서 얻은 깨달음. 노후에는 연금만 믿을 게 아니라 추가 소득을 준비해야 한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벼운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해야 한다. 은퇴 전에 파이프라인 월세 수입, 투자, 사업 등을 만들어야 한다. 김 씨는 운 좋게 재취업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동료들이 노후 파산 위기에 처한 걸 목격했다. 연금이 나온다고 해도 생각보다 부족할 수 있다는 걸 간과하면 안 된다. 결론 연금만 믿지 말고 은퇴 후 수입원을 만들어라. 김 씨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생활비는 예상보다 많이 들고 물가 상승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드시 발생한다. 자녀 지원, 의료비, 집 관리 비용 등이 노후 재정을 흔들 수 있다. 3.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퇴직 전에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거나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착각은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다. 지금 연금만 믿고 안일하게 있다면 몇 년 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퇴직 전에 반드시 은퇴 후 수입원을 준비하라. 그래야 진정으로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연금만 믿다간 위험하다. 노후 재정에 숨겨진 진실. 김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경제학적 분석과 과학적 데이터에서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이번에는 왜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가 어려운지를 경제학적 논리와 노년기의 생리학적 변화까지 고려하여 분석해 보겠다. 1. 연금의 구매력 하락 인플레이션의 위협.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다. 경제학적 분석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 연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지만 문제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연금을 3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20년 뒤 이 돈의 가치는 현재 15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약 23% 수준이다. 20년 후에는 현재의 1,000만 원이 약 550만 원의 구매력으로 감소할 수 있다. 노후에는 고정 지출 식비, 공과금, 건강보험료 등이 많기 때문에 소득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 구조가 된다. 해결책. 단순히 연금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투자를 통한 자산 방어가 필요하다. 배당주, 채권, 부동산 수익 등 물가를 반영한 추가적인 소득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노년기 의료비 증가, 건강을 고려한 재정 설계의 필요성.
퇴직 후 가장 크게 증가하는 지출 항목이 바로 의료비다. 생리학적 분석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폭증한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의 의료비는 50대보다 평균 2배 이상 증가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환은 퇴직 후 꾸준히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도수치료, 영양주사, 치과치료 등의 부담이 크다. 김 씨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허리 디스크 치료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들었다. 여기에 만성질환 관리 비용이 추가되면 연금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 해결책. 퇴직 전부터 건강관리에 투자하여 의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적인 의료비 대비를 위해 건강보험 외에 실손보험, 연금형 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3.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돈만이 답이 아니다. 연금만 믿고 살다 보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사회적 단절과 정신건강이 악화다. 뇌과학적 분석 노년기의 뇌활성 감소와 우울증 위험.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사회활동이 줄어들면 우울증과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 퇴직 후 5년 이내의 남성 중 30%가 우울증을 경험하며 이는 경제적 불안과 연관이 깊다. 경제적 이유로 사회활동 여행, 취미, 동호회 등을 줄일 경우 뇌의 전두엽 활동이 감소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김 씨도 퇴직 후 돈 걱정 때문에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 연금만으로는 단순한 생활 유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해결책.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여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퇴직 후에도 가벼운 일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4. 노후 자금의 지속 가능성 연금 외에 추가 소득이 필요하다. 퇴직 후 2030년을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연금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 생명통계 분석 기대수명의 증가. 2024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성 80.3세, 여성 86.3세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퇴직 후 적어도 2530년간 지속적으로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연금만으로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절대 쉽지 않다. 김 씨도 퇴직 후 몇 년 만에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재취업을 고려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니 취업 기회는 크게 줄어들었고 결국 몸이 힘든 일을 해야만 했다. 해결책. 퇴직 전부터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소득, 주식 배당, 온라인 사업, 유튜브 등 다양한 수입원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 노후 재정 설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연금만 믿으면 위험하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증가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난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의료비 대비와 정신건강 관리가 필수다.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마련해야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하다. 김 씨의 사례처럼 연금만 믿고 있다가 현실을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퇴직 전부터 철저한 재정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당신도 김 씨처럼 연금만 믿었다가 후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당신의 노후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